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주말간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분석해보고 여러 종목들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교보증권에서 하는 좋은 이벤트가 있어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보증권에서는 해외 주식 CFD 연계, 해외 주식 수수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현재 화면에 보이는 번호 또는 고정 댓글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마존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주춤한 상태인데요. 아마존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미국 국방부의 제다이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7월 7일자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다이 프로젝트는 최대 100억 달러의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했지만 이 계약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취소한 이유로는 변화하는 기술적 요구사항, 증가된 클라우드 결합 및 산업 발전으로 인해 제다이 클라우드 계약이 무의미해졌다고 했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2019년에 아마존 웹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32.3%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지출 비용 또한 엄청나게 차이가 났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마존은 소송을 건 이유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아마존을 탈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불복에 나선 것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있는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자주 게재한 것이 미움을 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2020년 2월 아마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미 국방부의 제다이 프로젝트 절차를 중지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펜타곤은 실익 없는 소송을 계속하는 대신 계약을 취소하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단독 계약이 아닌 여러 기업과 동시에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입찰한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4개 기업이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까다로운 국방부의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죠. 이 뉴스로 인해 아마존이 1.5%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찰에서 떨어진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IBM입니다.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 국방부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듯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한 기업 중 구글이 사연이 참 많습니다. 구글의 노조는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17년 AI 기술을 펜타곤에 제공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펜타곤은 전력 강화책 프로젝트 메이븐을 발표하면서 구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는 군사용 드론이 인간과 사물을 정확히 구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글은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직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군사 비즈니스에 구글 AI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 전쟁 기술을 만들지 않겠다는 회사 차원의 정책을 펼쳐라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구글 내부 직원 3,000명이 서명했고 구글 CEO 피차이에 전달됐습니다. 결국 2018년 5월 구글은 더 이상 군사용 AI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메이븐 재계약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제다이 입찰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뉴스를 보시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입찰까지 성공했습니다. 구글은 심지어 특정 엔지니어들을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이 제다이 프로젝트에 올인하게 업무를 변경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구글 클라우드에 중요하다는 소리이죠. 구글 노조는 이러한 구글의 행보에 최근 트위터를 통해 우리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국내외에서 폭력을 계속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또 싸우고 이길 것이다 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까지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며 현재도 이것과 달리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오라클은 너무 점유율이 낮아서 실패할 것 같고 아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에 성공할 듯하나 구글은 내부 반발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듯합니다. 미국 국방부 계약을 아마존이 잘 따내서 계속해서 클라우드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켜야 아마존의 주가 상승과 미래 성장력을 가져올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 소식입니다.
두 업체가 미군용 칩 개발 사업을 따낸 뉴스인데요. 두 기업이 최근 신고가를 뚫으며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군용 반도체 개발 파트너사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첨단화 수요와 맞물려 빅테크 기업들의 국방사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른바 램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램프 프로젝트는 국방, 안보 분야에 쓰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 제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서 인텔이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인 램프-C 사업을 따냈습니다. 미군용 칩의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크기를 줄이고 전력 소비를 낮추며 성능, 안정성을 개선하겠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설명했습니다. 설계 제조에서도 미국 국방부의 까다로운 보안 요구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램프 솔루션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보안, 자동화된 머신러닝 등과 함께 국방 분야의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고급 칩 개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0년간 미국 국방부와 협력할 정도로 이미 인정받았지만 퀄컴이 여기 끼어들어 같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퀄컴이 안정적이고 높은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될 듯합니다. 보통 이런 국방부 계약은 5년에서 10년 단위로 계약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제2의 로켓랩으로 분석해드렸고 소형 로켓 시장에서 로켓랩 다음으로 가장 기술력이 있다고 분석되는 아스트라 스페이스 관련 뉴스입니다. 최근에 로켓 발사가 실패하며 주가가 $8까지 떨어졌는데 저번 주말에 드디어 로켓 발사를 성공시키며 미국에서 네 번째 민간 우주 로켓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아까는 거의 50% 이상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로켓 발사 기업 아스트라가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으로는 네 번째로 궤도에 발사체를 올렸습니다. 이날 아스트라의 로켓은 이륙 약 9분 후 목표 고도인 500km에 초속 7.61km 속도로 도달해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발사체에는 미국 국방부의 시험용 탑재체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 CEO는 발사 후 라이브 영상을 통해 우리 팀은 수년 동안 이 작업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현재 로켓 8, 9, 10을 생산 중으로 우리의 우주 사업은 이제 시작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아스트라의 7번째 발사체로 앞으로 3대의 로켓을 연달아 발사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지구 궤도에 올린 것은 스페이스X, 로켓랩, 버진 오빗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스페이스X 제외하고는 제가 로켓랩, 버진 오빗, 아스트라 스페이스를 모두 분석해드렸습니다. 아스트라는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소에서 개최한 로켓 신속 발사 경영대회에서 최종 우승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스트라는 또한 미국에서 설립 후 가장 빨리 로켓 발사를 성공한 기업이지만 분석 영상을 보시면 그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버진 오빗도 분석해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로켓랩과 아스트라에 비해 개인적으로 조금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 개 영상을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성 발사 시장은 보시다시피 20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스페이스X가 대형 로켓 시장을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 소형 로켓 시장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로켓랩 정도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형 로켓을 쏘는 민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를 이어 아스트라가 진출했습니다. 소형 로켓이 대형 로켓보다 유리한 점은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언제 어디서든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고 스페이스X에 실어서 발사하려면 여러 대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어느 정도 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켓랩과 아스트라는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스페이스X만큼 높은 고도까지는 아직 못 올라가지만 적에도 위성을 계속 계약하여 발사하고 있고 중형 로켓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스페이스X 상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주산업에 돈이 몰리고 우주 관련 기업들이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많은 우주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종목들을 미리 담아두면 추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적자인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계획이시라면 소량으로 조금씩 매수하셔야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에어택시 관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몇 년 안에 에어택시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증권 트레이더들은 여러 에어택시 업체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에어택시 업체들이 있을까요? 제가 에어택시 중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두 종목으로 조비와 릴리움을 자주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상황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어택시 종목인 조비와 릴리움입니다. 보시면 거의 비슷한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 시장에 관심을 덜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기업 모두 매출이 0원이고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조비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시험 비행 횟수를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 항공청 승인에 가장 앞서고 있으며 나사와 같이 테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릴리움 또한 유럽에서 볼로콥터와 함께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며 팔란티어, 테슬라 이대주주 베일리 기포드가 투자할 만큼 유망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투자한 아처와 에어택시를 직접 개발하지는 않지만 에어택시 관련 플랫폼을 제공하며 에어택시 운송 시스템을 만드는 블레이드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에어택시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주가가 계속 저점을 향해 내려가고 있고 상용화까지는 앞으로 최소 4년은 남았습니다. 즉, 그때까지 계속해서 심한 적자가 나올 것이며 만약에 개발에 실패하면 상장 폐지 당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어택시 관련 종목들을 잘 분석해서 정말 성공할 것 같은 기업들을 아주 조금씩 소량으로 적금씩 매매해서 가지고 있다면 주가가 하락해도 큰 충격이 없을 것이며 나중에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주들, 특히나 매출이 없고 적자인 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많은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좋은 성장주 종목들도 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쉽게 버티기가 힘듭니다. 에어택시와 앞서 보여드린 우주 관련 산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